4개월을 기다려서 질의 순서 첫 번째 받았는데요. 질의 내용 까먹기 전에 오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과거 얘기 따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서로 말씀하신 것들은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감 상임위에서도 좀 제발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오늘 업무량 39쪽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에 관한 내용 관심 있게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질의 순서라서 좀 다른 방식의 질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이 아닌 밖에서 영상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문제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한강의 한 다리 아래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한 남성이 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밤 10시 25분에 한강에 투신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전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 촬영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 26일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윤성은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허탈했던 것은 당시 사건이 외출대한 시간인 새벽이었는데 위반 경보가 발생했지만 야간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스토킹법 시행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의 증가와 대상 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감시 인력은 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전자감독 준수 위반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36.5%나 증가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 당시에도 근무자 1명이 1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담 직원 367명 중에 117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수사팀도 인력 부족으로 3교대를 하고 있고 특정 시간대는 2인 1조 근무도 불가능해서 업무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독하는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에 제2, 제3의 강윤성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속수사팀 운영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혹시 인력 부족이나 다른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렇게 인력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지원을 현재 관계부처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도 적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날 때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의존하는 것이 이런 전자발찌라든가 전자감시 체제로 끝나는데요. 그것에 비해 실제로 사회적으로 원하는 그런 하중에 비해서 인원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인원이 힘든 건 알지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반드시 이런 감독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전자발찌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외관상을 한번 보면 이게 국민들은 이게 쉽게 절단이 되어지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절단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면 몰라도 자체가 절단이 그렇게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이게 보완이 된 건가요? 이것도 보완이 된 거긴 한데 그러면 지금 이 보완된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절단이나 도주가 가능하지 않도록 더 보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네. 15겹으로 늘리고, 그리고 금속 그 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으로 이제 이게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자를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그런 넛지가 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위험자 김문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그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법무부 장관님, 예. 예. 그 국내 교정시설이 고질적으로 이제 과밀 수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 7월에는 대법원도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수용률 개선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수용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04% 정도인데 네. 이 지역 그 구치소와 교도소에 따라서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도소의 신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안양 구치소를 새로 건축하는 등 몇몇 그 돌파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축에 최대한 열심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개축 말고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예. 그 출소자 중에 이제 가석방 출소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석방 출소율이 비교적 최근에 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2017년에는 26.2%였는데 2021년에 보니까 이제 40.7%라고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그 과밀이었는데다가 서로 간에 예전 같은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코로나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네. 영향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이 점점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절을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석방률이 너무 높아진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그런 이유가 아닌데 이렇게 가석방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을 보면 이제 점차 낮아져서 이제 올해는 한 전체의 17%가 형 집행률 70% 미만, 그리고 또 60% 미만 인원도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원인은 이제 좀 이따 묻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감형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 의식 약화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그래서 70% 미만 비율을 보니까 2017년에 이제 그 0.2였는데 21년에는 이제 17%, 그다음에 60% 미만 비율을 보니까 17년에 0.1이었는데 이제 21년에 0.6 이렇게 됐거든요.
뭐 그에 대한 원인은 같은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결국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예. 집행률이 조금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용된 것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좀 그 원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가석방에 관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가석방률이 높아지거나 이제 형 집행률이 좀 낮아진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것이고 결정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뭐 흉악범이라든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든지 그러니까 사회 위해가 될 만한 그 재소자에 대해서는 가석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 적정 교정 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뭐 국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우 김성태에서 이제 김성태에 대해서 호화 도피 이제 적색 수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 적색 수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쌍방울 김성태 관련해 가지고는 저 옆에 있는 차관이 태국 방문 시에 특별히 별도로 좀 요청하기까지 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는 뭐 자기가 수배라든가 그게 안 돼 있는 것, 범죄인도 조금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저희가 MBC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MBC가 그동안 보여온 그 보도 태도는 다른 방송국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간의 저간의 사정을 문제 삼아서 저희가 MBC를 고발했는데 왜 다른 방송국은 고발하지 않냐, 다른 방송까지 같이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걸려가지고 경찰이 딱지 끊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신호위반했던 사람들 다 잡아오기 전에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동안 MBC의 방송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에서, 부처에서 어떤 승인이나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승인이나 허가를 할 때 제시했던 내용과 나중에 다른 것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승인 과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그런 것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 카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가려지고 다른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제가 그 내용은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인 학생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작품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문체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할 때 공모 제외 사유가 되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은 공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흥원에서 공모 요강을 게시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지하지도 않고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이런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본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은 공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후원 명칭 승인만 받기 위해서 문체부를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고요. 문체부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만화영상진흥원에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후사정 맥락은 다 제하고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 지금 매도되고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정치를 구하는 것은 국민들 앞으로